if you have the right philosophy, you will find opportunities as you go through the next 20, 30, 40, 50 years. 안녕하세요. 버터머니의 벤자민입니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이곳 LA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미국 전체에서도 매우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몸도 마음도 잘 추스리셔서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의 기본 상식과 시총에 따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업 사이즈별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멀리서 바라본 시각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시야를 조금 더 좁혀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과 지표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기업에 대해 여러분 본인에게 맞게 발전시킨 분석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은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 펀더멘털 어널리시스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의 차이점과 그리고 주식 지표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법입니다. 각자 범위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께서 본인 스스로 어떤 투자법을 지향하며 투자하고 있다고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를 일종의 연속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투자 거물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 중에서도 검증된 투자 접근법 범위 내에서 혼용을 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치 투자자들은 바긴 헌터라고 하는데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주식 본연의 가치보다 낮은 주식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주식의 가격과 다른 지표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기업의 earning과 자산, 현금 흐름, 그리고 세일즈 거래량 등을 참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치 투자는 주식을 적정가보다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다면 돈을 잃을 확률도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추후에 설명드릴 Price Earning Ratio와 Price to Book Ratio를 적극 참고하고 있습니다. 낮은 PER과 PBR을 가졌으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이야말로 가치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성장 투자자들은 세일즈와 어닝 머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주식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비싸게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엄청난 잠재력이라 함은 그 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전매 특허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빈틈이 없는 완벽한 회사 경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장 투자자들은 PER이나 PBR을 가치 투자자들에 비해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주들은 좋은 어닝과 그보다 더욱 좋아질 것 같은 어닝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실망을 준 기업들은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때론 위험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모멘텀 투자 또한 성장 투자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고 성장 투자를 상징하는 윌리엄 오닐은 성장 투자법을 탑 클래스의 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지불하여 사오는 부자 프로야구팀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팀에서 뛰게 하려면 높은 연봉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사마를 쳐주고 경기를 이기게만 해준다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주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싸게 구매한 성장주가 계속 성장을 해준다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닐은 가치 투자자들을 야구장 라커룸에서 다친 선수나 재활 중인 선수들을 찾는 스카우터에 비유했는데 저렴한 연봉으로 데려와서 미래에 화려한 꽃을 필지 모르는 선수들을 찾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 중에서도 검증된 투자 접근법 범위 내에서 이 둘을 혼용을 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성장 투자법의 잠재 가능성을 참고하여 이 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고 성장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법의 지표들을 참고하여 주식의 매입 시기를 가늠하곤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한 번 투자를 결심해서 주식을 사면 설령 요즘처럼 주가가 심한 변동으로 요동칠지라도 본인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장 투자자들은 주가가 서서히 달구어지려 할 때 매입해서 성장성이 둔화될 움직임을 보일 때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제가 굳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가치 투자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예전보다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뉴스와 소문에 급변하는 주식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며 발빠르게 대응할 시간과 리소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 투자법에 성장 투자법을 병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전에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의 개념을 설명드렸다면 이것을 적용할 분석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펀더멘탈 어널리시스고 다른 한 가지는 기술적 분석인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입니다. 우선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는 현재 기업의 재무적 건강 상태와 성공할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린 펀더멘탈 인포메이션을 통해 기업의 주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는 다양한 시장 상황에 따른 과거의 주식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주식을 사고 나서 다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분석법입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에 있는 지표들을 잘 참고하지 않고 오로지 테크니컬적인 분석을 통해 주가의 동향을 예상하곤 합니다.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는 우선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코어로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고르는 것이 성공한 투자를 위한 지름길인데 그러기 위해선 이 회사의 재무가 어때왔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펀더멘털 어널리시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를 말씀드릴 텐데 이 지표들에 대해 간략하게만 알고 계셔도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물을 보실 때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캐시플로우 per share는 주당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의 발행 주식수를 나눈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기업의 더 좋은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에 이 지표를 나누면 Price Cash Flow Ratio라고 해서 흔히 PCR이라고 부르는 한 주당 현금 흐름을 알 수 있고 높은 현금 흐름 수익률은 곧 낮은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 됩니다.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고평가, 반대로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금, 세금, 이자, 경비 등을 빼고 남은 정말 여유가 넘쳐서 가지고 있는 여유 현금 흐름을 Free Cash Flow라고 하는데 주가의 이 여유 현금 흐름을 나눈 것을 Price to Free Cash Flow Ratio라고 하고 종종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쓰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Price to Free Cash Flow Ratio가 5 이하면 이 기업은 저평가되었다고 봅니다. Current Ratio는 은행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데 기업의 Current Asset에 Current Liability를 나눈 것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단기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Current Ratio 수치가 높을수록 자산이 빚보다 많은 것이고 웬만하면 Current Ratio가 1을 넘는 기업, 못해도 1.5는 돼야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uick Ratio 또한 은행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데 유동 비율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당장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으로 단기 채무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Quick Ratio는 Current Asset에서 인벤토리를 빼고 Current Liability를 나누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분야마다 조금 다르나 일반적으로 1.2에서 2 사이를 적당하다고 보는데 Quick Ratio가 2 이상 되면 자칫 기업이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나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는 적게 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디비던 일드는 현재 주가 대비 매년 얼마의 배당금으로 나갔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 주당 배당금의 현재 주가를 나눈 것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인데 당연히 디비던 일드가 높을수록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디비던 일드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의 지속 불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또한 배당금을 주지 않는 주식을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4%를 넘으면 이 기업은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만약 10%가 넘는다, 그러면 다소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돌아왔습니다. 기업의 성장성 지표의 끝판왕, 바로 earning per share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발행 주식수를 나눈 것인데 한 주당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매 분기마다 보고가 되고 회사의 인컴 스테이먼의 마지막에 한 줄로 보여집니다. 손익계산서의 이 한 줄로 인해 모두가 열광하고 모두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 산업에 따라 혹은 기업의 주가에 따라 어닝이 다르기에 표준 범위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거거익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잘 아실 영업이익률은 가장 포괄적인 순이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눈 것을 퍼센트화한 것인데 기업에게 온전하게 남는 수익률을 말해줍니다. EPS처럼 표준 범위는 없으나 이 또한 거거익선입니다. 이 두 지표는 기업의 성공과 수익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지표로 여겨지곤 합니다. ROE는 기업의 자기 자본으로 운영할 때 얼마를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이익률이고, ROA는 기업의 총 자산으로 운영할 때 얼마를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이익률입니다. 다른 말로 ROE는 본인의 시드머니 대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ROA는 부채를 포함하여 순이익을 얻기까지 총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산출 방법도 간단합니다. 순이익에 쉐어홀더의 자기 자본을 나눈 것이 ROE이고 순이익에 총 자산을 나눈 것이 ROA입니다. 기업에 속한 인더스트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ROE가 15에서 20%일 때 좋다고 여겨지고 ROA는 5%일 때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20% 이상이었을 때 매우 좋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은행업이나 보험 같은 다른 금융업 회사들은 자기 자본과 부채 비율이 다른 분야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지 보기 위해선 ROE보다는 ROA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V/EBITDA는 Enterprise Value, 즉 기업의 시총에서 부채를 더한 후 현금성 자산을 차감한 값인데 기업의 가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EBITDA를 나눠주어서 산출하게 되는데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줄임말로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그리고 부채의 이자를 더해줘서 기업이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 같이 실제 캐시플로우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EV/EBITDA의 지표는 주로 M&A를 하는 기업 가치평가나 공장이나 설비 혹은 건물이 많은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 10.0 미만의 기업이 일반적으로 건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기준 S&P 500개 기업의 평균 EV/EBITDA는 13.2입니다. Price Book Ratio는 기업을 리퀴데이트 했을 때 주식 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지금 한 주당 순 자산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현재 주가에서 한 주당 북밸류를 나누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주로 은행이나 보험, 금융적 기업이나 설비 산업같이 자산이 큰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할 때 많이 쓰이곤 합니다. 분야마다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PBR이 1.0 미만일 때는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저평가됐다고 보고 3.0까지는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Earning per share가 성장주의 왕이라면 가치지표의 왕은 바로 이 PE 레이쇼입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Earning per share와 함께 가장 많이 입에 오를 지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의 Earning per share를 나누어서 산출하는 이 PE 레이쇼는 현재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자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기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의 PER이 10배라면 현재 이 A라는 기업의 현재 주가가 이 기업의 주당 벌고 있는 순이익의 10배에 거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분야에 따라 정말 천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배에서 25배 정도의 PER이라면 보통이라 보여지고
그 밑에는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25배 이상이면은 다소 고평가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분야에 따라 PER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PER이 10배인 공익기업에 있어서는 보통 범위에 속하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IT 회사에서는 매우 낮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PER을 보실 때는 기업이 속한 분야의 평균을 비교하며 참고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PER이 높다고 비싸서 못 살 주식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PER이 높으면 비싼 주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업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테슬라의 PER을 보시면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사람들이 열광하며 테슬라의 주식을 사려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R은 주당 매출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주가에서 주당 매출액을 나누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 지표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성장 기업들이 과감한 익스펜션이나 R&D로 인해서 순이익이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기업의 어닝을 이용해서 산출하는 PE 레시오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데 PSR은 매출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 기업들의 가치나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기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분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1.0에서 2.0 사이의 PSR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더멘털 지표에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인데 PER에서 EPS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고 PER이 분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PER이 올라갈수록 PEG 레시오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수익성만을 감안한 PER과는 다르게 이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는 기업의 성장률과 수익성을 같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EPS는 낮지만 미래 가치는 높은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용한 지표이고 일반적으로 PEG 레시오가 1.0 미만일 때 적정가이거나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1.0 이상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짚어서 생각해보면 PEG 레시오의 산출 방법에서 분모인 EPS의 성장률이 올라갈수록 PEG는 당연히 낮아지게 된다는 것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추후에 다룰 유명한 성장주 투자자인 피터 린치는 PEG 레시오가 0.5인 기업들을 많이 매수했었고 1.5 이상으로 올랐을 때는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다 하여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적 분석의 지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캐시플로우 쉐어, 주당 현금 흐름은 더 높을수록 기업의 더 좋은 현금과 안정성을 말해주는 지표이고 Price to Cash Flow Ratio는 또한 주당 현금 흐름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가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인 Price to Free Cash Flow Ratio는 5.0 이하를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urrent Ratio는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이며 최소 1.5 이상 된 기업을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Quick Ratio는 Current Asset에서 Current Liability를 나누어서 구하는 Current Ratio와는 다소 다르게 Current Asset에서 인벤토리를 제외한 것을 Current Liability로 나눈 당장 유동 자산을 현금화했을 때 단기 채무 능력이며 일반적으로 건전한 기업은 1.2에서 2.0 사이가 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지불 비율이 4% 이하의 기업이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arning per share, 즉 주당 순이익은 성장성 지표의 끝판왕으로서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타내주고 많으면 많을수록 주주는 행복합니다. Net Profit Margin은 기업의 순이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ROE는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로서 통상적으로 15%에서 20%가 적절하며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인 ROA는 최소 5%의 기업이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가치인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EBITDA를 나누어서 산출하는 EV/EBITDA는 고정 자산이 큰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용하며 10 미만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자산이 큰 기업이나 금융, 설비 쪽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유용하며 1.0 미만은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3.0까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arning per share가 성장성 지표의 끝판왕이었다면 price earning ratio, 즉 PER은 가치성 지표의 끝판왕으로서 현재 주가가 기업의 earning의 몇 배인지를 알 수 있고 분야마다 많이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20배에서 25배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25배 이상은 다소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PER이 높은 테슬라나 아마존의 예처럼 고평가된 만큼 기업의 미래 성장 기대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Price Sales Ratio, 즉 주당 매출액 비율은 지금 당장은 어닝이 좋지 않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성장 기업의 가치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며 보통 1.0에서 2.0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 주가 순이익 성장 비율은 성장률과 수익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지표로서 IT 기업 같은 미래 가치가 높을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유용하며 일반적으로는 1 이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인 피터 린치는 이 기업의 PEG 레시오가 0.5인 기업을 매수하고 1.5가 되면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지표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셨다면 자연스럽게 지표에 대한 개념이 잡히실 때까지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하셔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이 지표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기업의 재물을 볼 때 지표들이 눈에 들어오시길 시작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과연 이 지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을 기업에 적용해서 그 기업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왔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충분한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가가 되셨으며 이미 주식의 중수 이상 반열에 오르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기술적 분석과 오늘 다루지 못한 미국 주식의 기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